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일째 100명대를 보이는 등 이 방역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관련 내용은 천안미 의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오늘의 결정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전제 바뀌나 유지가 되냐 아니면 내려갔어요. 그렇죠.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언론에 종료되느냐, 뭐 종료는 없습니다. 네. 방역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던 2단계로 완화되느냐, 2.5단계가 유지되느냐, 혹은 3단계로 격상되느냐, 네. 세 개의 길이 있는 건데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번엔 낮았고 유지냐 완화냐. 그래서 결국 완화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예.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일이고요. 사실 정부는 너무 완화하고 싶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카페도 그렇고요, 제과점도 그렇고 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식당 밤 9시면은 영업 제한이었고 네. 이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 허용이 됐었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이 컸는데 이게 이제 풀린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조치인데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오늘 세 자릿수가 아닌 네. 국내 감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99명 아슬아슬하게 이제 두 자리로 그러게요.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5단계에 시민들이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이 방역 당국은 감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27일까지입니다. 27일이 또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엔 바로 이제 추석 명절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2주 동안 우리가 2단계를 잘 방역을 해 나가면서 예.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두 자리 숫자로 계속 낮춰나갈 수 있다면 아마 명절 연휴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텐데 예.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2단계가 되니까 일단 좀 답답하게 풀어졌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계속 뭐 오늘은 국내는 99명이지만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은 그 2단계로 내린 그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국민들도 불편한 게 많고 또 가장 문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단계로 내렸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3단계에서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일에 카페나 식당을 가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포장을 하시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혼자 식사만 하고 나오는 그런 수칙을 지켜주셔야 2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학원 외에는 지금 대면 수업이 되지만 학원에 갈 때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잘 돼서 2단계에서 더 이상 3단계로 격상이 안 가게 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그 헷갈려요. 그 네. 2단계 때는 뭐가 제한됐죠? 네네네. 2.5단계하고 차이가 뭐지? 자, 정리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2.5단계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2단계 다음은 3단계인데 네. 수도권에서 워낙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을 특히 2.5단계라고 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이 5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5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되는 게 2단계인데 지금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를 내렸었단 말이에요. 이건 네. 3단계 조치에 준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가 혼재하다 보니까 2.5단계라고 부른 건데 자, 2단계 조치로 내려가면 오늘도 제가 결혼식을 하나 봤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결혼식은 아닌데 예. 지나다 결혼식을 하네 그랬는데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9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는 네. 이런 형태로는 이제 진행을 허용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유지되는 겁니다. 50명은.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커피숍,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스타벅스를 네. 비롯해서 여러 이러한 브랜드 커피숍들에 이제 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앉을 수가 없었죠. 네. 사가지고 나갔죠. 제과점은 당연히 앉을 수 있고요. 소상공인에게 큰 숨통이 트이는 거는 9시 영업 제한이 예. 마치 통금처럼 여겨졌던 게 풀렸다. 예. 그러니까 10시든 11시든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C방을 일단 고위험군에서는 제외했어요. 내려온 거죠? 예, 다만 정밀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거리를 뛰어앉기, 그다음에 소독 방역 자주 해야 되고요. 예. 헤드셋은 공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일 불안한 거고 마스크 쓰고 뭐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하지만 나머지 고위험군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 사항을 결정해서 발표하겠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원은 갈 수 있고 PC방은 허용이 됐는데 노래방 갈 수 있나?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대전,
또는 이제 전남 이런 예. 쪽은 새벽 1시까지 시간 제한을 둬서 노래방 영업은 허용하겠다. 단 방역은 철저하게 지켜라. 네. 이제 이런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우선 PC방하고 학원들 외에는 조금 세부 사항은 기다려봐야 예. 방침들이 결정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계도하는 선에서 조금씩 풀려갈 텐데 문제는 위험한 곳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 실내 체육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파는 결코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방파 문제가 계속 소규모 그렇습니다.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고위험 시설 중에서도 이 생업을 위해서 풀어주는 이 업소와 그렇지 않은 곳, 특히 또 유흥주점은 풀리는 것인가? 네. 이런 문제는 수도권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평담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만 모르는 건지 이게 무슨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할 때 말씀하신 유흥주점에서 네. 헌팅 포차란 말이 나오고 네. 감성 주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네. 전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업종별로만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예. 유흥주점은 빠졌죠. 네. 그리고 콜라텍이 빠졌습니다. 예. 무도장이. 그런데 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된다. 예. 사실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예. 젊은이들이 일부 가는 홍대나 이태원 몇몇 뭐 우리가 이야기한 연트럴 파크, 아, 예. 연남동, 망원동 이런 핫플레이스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 저희는 못 가요?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일부 아마 이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돼 있으면은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가보면 이게 마치 클럽처럼 돼 있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이 방역을 막아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허용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 지난번에도 여기서 감염들이 일부 나왔단 말이죠. 다발적으로 네. 이태원 클럽과 함께. 그래서 권역별, 지역별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업종 형태별로 영업의 형태별로 다소 막을 수 있는 경계선을 방역 당국이 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부 사항의 발표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확진 양상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역 발생이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고 지금 확진율뿐만 아니라 양성률,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도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2주간의 2.5단계 그 수칙의 어떤 거리두기 효과라고 보고 계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제가 산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예. 거의 매주 산에 갑니다만 최근까지는 마스크를 쓴 분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은 정말 한 98% 정도 아, 그래요? 예, 마스크를 다 쓰고서 물론 마스크가 거의 덴탈형이긴 하지만 네. 마스크를 쓰고 그 산을 다 오르고 내리고 계세요. 그만큼 예.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오늘 거는 주말 검사예요. 물론 검사가 2,900개 한 31명, 1.1%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예. 검사 건수가 조금 적어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너무 이렇게 기포할 필요가 조금 아직 이르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이 상태에서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상태로 계속 조금 떨어져 주고 그다음에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음 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 오늘 하시기 좋았겠네요. 날씨 좋아서. 날씨 너무 좋고 최근에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맑은 날이 참 많아요. 아, 네. 비는 많이 왔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예. 거의 굉장히 붐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분이 많아서 마스크 꼭 제가 착용 저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여쭤봤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등산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올라가다 내려올 때 정상 얼마 남았어요 물어봤는데 요새는 그런 거 못 물어본다면서요. 피해 있어야 된다던데. 그렇죠. 서로 예. 접촉을 안 하는 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천 노인 보호센터 또 수도권 온라인 카페, 산악 카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가재 이렇게 사람들 모이고 있고 이렇게 집단 감염은 계속 곳곳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특징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고 무증상 감염이 주로 아이들이나 청소년에서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되고 본인은 증상이 없으니까 가족한테 고령층의 부모님에게 감염을 시키고 그분도 초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 가는 거죠. 지금처럼 뭐 교회라든지 노인센터라든지
판매라든지 뭐 산악 카페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예. 뭐 방문 판매라든지 그런 거를 가셔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안 되거나 식사나 다과를 하는 것 중에 감염이 되면서 집단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잠재적인 감염자라는 생각에 지금처럼 계속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모임을 자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거리두기는 완화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방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대구의 사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교인과 접촉했던 네. 가족 또 지인들 중에서 11명이 무더기로 네네. 확진됐는데 이분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지금 맞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지난달에 섭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네네. 있는데 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는 이제 잠복기 2주가 지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참석했던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N차 감염 위험을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혹은 검사를 아예 기피하거나 네. 연락도 두절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 아직은 다수는 사실은 좀 방역을 회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구 사랑의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쨌든 접촉으로 확인이 돼서 예. 자, 2주 동안 격리하십시오. 자가격리를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가격리가 끝날 때 당연히 2번 검사합니다. 음성이면 해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잠복기가 꽤 길었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1차 감염이 아니라 2차 감염이 된 분들이거나 예. 또는 이제 이 외에도 접촉자들이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예. 그럼 이제 2차 접촉, 3차 접촉, N차 접촉자 중에 이 접촉으로 확인이 돼서 자가격리를 당했는데 그럼 이제 해제할 때 전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했을, 예.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 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좀 검사를 우리가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했다면은 이 기간을 줄이거나 N차 감염의 위험을 좀 끊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제 걱정은 청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조용한 전파자 혹은 이제 본인이 걸렸는데 걸렸는 줄 모르고 증상이 없는 분들이 접촉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2차, 3차, 4차로 연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근처에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다가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그나마 양성으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다행인 경우이고 오히려 이제 검사를 안 받은 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현대중공업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울산 기획부동산에서도 나왔고 부산 오피스텔 나왔는데 이 세 연결고리가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죠? 울산 그 기획부동산 모임에 있는 사람이 부산 오피스텔에 갔었고 그리고 울산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의 남편이 현대중공업에 걸린 맞습니다. 거고요. 연결고리가 확인됐어요. 그리고 네. 지역을 보면 뭐 칠곡의 장례삼 사업 설명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네네. 사업 설명회 같은 게 지방에서 또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방 행정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전 지자체나 정부, 방역 당국을 비판하기에는 은밀하게 모이는 걸 네. 사전에 탐지를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게 단속이 어려우니까. 역학조사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기로 이 출입자 명부를 쓰는데도 네. 이름을 썼다가 이거 프라이버시 큰일 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여성에 노출된 전화로 밤에 새벽에 남 모르는 남성이 전화한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 지역만 저 같은 경우 뭐 동작구 전화번호 이렇게 써도 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맹점이 많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한데 예. 문제는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서 기획부동산이 모여서 부동산 공부를 한답니다. 참석자는 뭐 15명입니다. 이걸 뭐 신고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최대한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제적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고 방문 판매 다단계 또는 그게 어떤 모임이든 모임을 갖지 마시라고 계속 자제 권고를 방송을 통해서 예. 매주 드리고 거의 매일 드리고 하고 있는데 예. 사업 설명이 아주 위험해요. 이 건강식품의 경우에 지금 장례삼이지만 칠곡은 네. 그 전에 지금 또 동충하초도 있었고요.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회를 몰래 모이시는데 뭐 소수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닥다닥 앉으시고 대부분 고령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고위험군으로 이미 12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고요. 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부산 오피스텔에서도 부동산 모임을 하고 울산에서 또 이제 기획 부동산 모임을 하고 예. 이게 재테크를 하고 싶은 관심이죠. 왜 네.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참여하고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를 보시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는 전체 인구가 2만 7천 명이 근무하고 예. 있습니다. 협력업체 포함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스스로 조심하시지 않으면 걸린 다음엔 후회도 늦는다. 이거는 지자체 탓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의 탓을 하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역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또 이제 보건 당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뭔가 누수는 없었는지를 점검할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사업 설명회나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음성으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집단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몰려 있어도 마스크를 만약에 철저하게 방역 그걸 다 했으면 이렇게 많이 감염될 확률이 줄어들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마스크가 효과적인 제대로 된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냥 설명회만 듣고 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네. 마스크 착용도 분명히 내리셨을 거고 그 과정에 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일도 하셨겠죠. 뭐 다가도 드시고 그런 것 자체가 왜냐하면 설명회나 이런 걸 보시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모이게 이렇게 약간 좀 유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뭘 드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예. 적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사실 설명회를 한번 가서 거기서 감염이 되면 대부분 고령자시기 때문에 예. 정말 위중한 분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예. 조금 정말 좀 가족분들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부모님들이 그런 쪽에 조금 자제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우려되는 지점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또 걱정이 되는 게 개천절입니다. 네네. 개천절에 지금 7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네, 밝히긴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마 안 모이시겠죠 하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믿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종교도 지금 종교 집회도 많이 좀 제한을 했었고요. 네. 비대면 예배로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뭐 개신교가 종교 탄압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 사찰도 문제가 터져서 이 고민 중이고 성당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는 종교 불문 다 종교 집회를 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분들 계속 좀 탄압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오직 방역 때문이다. 그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예. 지금 본인의 건강, 지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모이지 말라는 거고 저는 최근에 이 야당 보수정당인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좀 호소를 귀 기울여 주시면 예. 뭐 굉장히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표하셨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방역을 위해서 미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그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의협과 보건당국의 협상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이 협의를 재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지금 정치는 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밀집, 밀접, 밀폐 그러면 걸린다. 네. 접촉하면 걸린다. 이게 지금 천 교수님한테 제가 전수받은 건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1월 후반부터 계속 지금 8개월 넘게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갑자기 대규모 집회를 하다니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좋은데 등산도 걱정이고 이 산악 카페에서도 나와서 등산은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면 야외니까 바람도 흐르고 괜찮은데 예. 모여서 식사하시거나 뭐 산기슭에서 막걸리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명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광장 집회는 정말 위험하다. 지금 이미 577명이 이 8.15 예. 광복절 집회 때 확진이 됐고 네. 이 방역에 협조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600명 가까이가 나온 거고 이 또한 어디서 N차 감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적 유해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에 추석 명절 속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큰일이라 서울시는 불어, 경찰도 원천 차단하겠다, 연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의 호소를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제 한 해 최초로 4번째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지금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1차 재난지원금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게 13세 이상의 모든 통신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준다는 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그 반대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그걸 좀 수정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이 뭔가 작은 정성과 좀 위로가 되시길 바란다 네.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우리 언론이 부르고 있어서 그렇지 1차와 2차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1차는 국민들에게 뭐 가구 수대로 또 가구 원의 이 인원대로 최대 4인 가족 100만 원, 1인 가구는 우리가 그때 4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돈을 드리고 소비하십시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는데 2차는 이거는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가 아무 의미 없는 게 힘든 곳에 몰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의 표현은 맞춤형 집중 지원.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로 비교해서 보게 되니까 얼마 주는 거야? 네. 근데 정부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 실직 위기, 고용보험, 고용의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 청소년, 취약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아동 돌봄 쿠폰 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가게 해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 정도가 아마 전 국민에게 다 좀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예. 이 금액도 많이 책정은 못했는데 13세 이상 2만 원인데 모아놓으니까 9천억이잖아요. 그러게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정부는 아마 변경할 거고 요거 변경해야 야당이 4차 추경을 추석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여당 내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오늘 이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소집된 것은 예. 이 부분을 조금 손보기 위함이고 대안이 뭐냐가 문제인데 대안이 또 시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무난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예. 추석 연휴 전 추경 처리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던 맞습니다. 상황인데 추석 전에 처리가 가능한지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국이 백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중단했던 임상시험을 다시 재개를 했고 중국의 그 시노팜은 지금 이미 개발한 백신을 수십만 명에게 지금 접종을 해서 부작용이나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백신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옥스퍼드하고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한 9월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명 케이스에서 조금 이렇게 척수염 같은 부작용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네. 다시 오늘 재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대 회사가 지금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고 한 11월 늦어도 11월 12월에는 이제 아마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상용화하기까지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될 건데 예. 지금 보면 러시아에서도 자국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시노팜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접종을 했는데 주로 해외에 가서 그러니까 해외 그 확진자들이 많은 국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접종을 했더니 이 백신을 접종한 분은 한 명도 안 걸렸고 접종하지 않은 분은 걸렸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예. 이제 그 신비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정확한 그 과학적 보고를 하면 더 알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봐서는 아마도 올해 연말에는 백신이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국내 백신이 그렇게 아직은 일상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일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의료진이나 그런 분들한테 고위험군한테는 아마 내년 초 정도면 일부 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말 정도에 이제 백신이 많이 공급이 돼서 우리가 뭐 감기약처럼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확 걱정을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70% 정도만 그 집단 면역이 되면 다 예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백신 효과를 한 그 정도 70% 선에서만 되면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정도 되면 아마 백신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분은 지금처럼 걱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있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른 바이러스 걱정은 나올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오늘 코로나19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